자, 윤석열이 뭐라 그랬냐면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이들과 타협은 편한다. 본인에게 하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고백.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이들과 타협하는 것은 편하다. 뭔 소리인지 일단 모르겠어요. 그 행사에서 그러니까 그 안 가겠다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꺼번에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처 업무보고를 한꺼번에 했어요. 이게 무슨 파티하는 것도 아니고 씨. 아니 그러려면 왜 청와대에서 나왔습니까? 거기서 했던 말 중에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이들과 타협하는 건 편한데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득권의 집착 그리고 타협하면 편하게 그래서 지금 건설 자본들도 살리고 그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복지, 심지어 거기에 개혁이라는 프레임까지 씌우는 게 정말 욕밖에 안 나온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뭐 MBC 스트레이트에서도 좀 자세히 방송했던 그 문재인 개혁 이게 뭐 노태우 정부 때부터 김대중 정부 때까지는 그 의료보험 강화하고 노무현 정부 이후부터 뭐 이명박근혜 다 포함해가지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는 길로 왔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걸 축소로 처음으로 전환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엔 이게 약자들이 다 타격받게 되는 거고 평소에 그렇게 글로벌 스탠다드 타령하더니 OECD 38개국 중에 이게 36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 필요할 때는 저런 식으로 뭐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하고 이럴 땐 또 표준 안 맞춰도 그냥 뒤쳐져 있어도 신경도 안 쓰고 말로만 개혁 타령하니 개혁이 아니라 계약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까지 집권하고 나서 내놓은 아젠다가요. 단 한 가지도 제대로 된 방향성이 없어요. 네. 하나도. 왜냐하면 이게 보수 진보의 아젠다가 아니라 네.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환경. 음. 근데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해버리는 무도함. 그 방향성 하나도 안 맞는데 네. 지금 현재 아까 그 한꺼번에 뭐 노동이나 여성가족부가 이거 다 몰아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방향성이 맞는 게 하나도 없는 이런 느낌이고요. 이번에 그 윤석열이 뭐라 그랬더라? 지대. 그러니까 노조를 탄압하는 이야기하면서 지대개혁 이런 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그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추미애 장관이 대선 나왔을 때 지대개혁이 공약이었잖아요. 지대개혁이란 말은 다른 말이 하나 앞에가 더 있는 거예요. 지대 추구. 어려운 말 같지만 이 사람들은 노동을 하지 않아. 땅만,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돈이 올라서 그 사람들이 막대한 부를 취하는 걸 지대 추구라고 해. 그걸 추미애 장관이 후보로 나왔을 때 지대개혁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노조를 탄압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기득권 유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양평 공흥지구 그 지대 추구한 거예요. 네. 그렇지. 그렇죠. 다 자기한테 와요. 그러니까 나는 법 위에 있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지 마. 나는 쓸데없는 말만 할게. 이런 느낌이고요.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정치를 하니까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어설픈 국가관. 네. 이게 대재앙의 시작이라는 거죠. 국가관이 있긴 한가요? 제가 오늘 다른 방송에서 똑같은 표현했거든요. 뭐냐면은 대통령이 가져야 될 게 어설프게 뭐 국어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대통령한테는 가장 먼저 맨 상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철학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 철학이 국가관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없어. 이재명 마음에 안 들어? 수사해. 노조 마음에 안 들어? 탄압해. 지원 끊어. 이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유시민 전 장관님하고 유승민 전 의원하고 토론, 이 성장이냐 분배냐 이걸로 토론한 게 지금도 종종 댓글 달리더라고요. 합리적인 대화였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성장이냐 분배냐 이걸로 싸우는 건 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많은 청년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미래에 대한 그 아예 그림이 안 그려진다. 그래서 앞에 말씀 주셨듯이 노동소득으로는 이 자산소득을 따라갈 수 없다. 그 계층 이동성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모두의 문제인데 지금 저런 얘기나 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돌아가면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이들과 타협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한 김건희, 최은순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 권력은 기득권 아니에요? 대한민국 최고 기득권은 대통령 권력이에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되는 순간 최고의 기득, 기취한 권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하신 윤석열 씨
당신이 그렇다고 당신이. 에? 당신이 그렇다고 당신이. 꼴보기 싫어 죽겠네 지금. 소위 말해서 윤석열은 기득권의 꼭두각시예요. 지금 보면 딱 그런 느낌 들죠. 이 사람이 똑똑하면 한두 사람이 휘둘리지 않거든요. 단적으로 우리가 보셨잖아요. 주환규라고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있어. 이 사람은 극우적 성향의 친일파야. 이 사람한테 한마디 듣고 났더니 원전은 친환경이래. 후쿠시마에서 폭발이 없었대. 이런 캐릭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들이 이용해 먹기 딱 좋아. 교육계 사람들 이주호 중심으로 해가지고 윤석열을 엄청 삶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뭐 디지털이네 뭐네 빨소리를 하지만 결국에는 돈 있는 사람만 대학교 가게끔 만들겠다는 걸 노골적으로 보여줬잖아. 네. 교육 특구 만들겠대요. 그게 이제 강남 3구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선행학습 엄청 해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주호식 교육이에요. 그게. 근데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를 개혁이라고 들고 나오는 거예요. 깊은 고민 없이 누군가 또 얘기했을 거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금 아젠다가 나오고 있으니까 자기 철학이 없으니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랑 술 한잔 먹으면 그 사람 이야기 그대로 국무회의에 나오는 스타일. 되게 공감하는 게 기본적으로 철학이라는 게 내가 그 어떤 문제에 계속 관심 갖고 공부하고 사색하고 이렇게 돼야 그 자신의 철학이 드러나는 건데 지금 보면은 딱 키워드 던진 거 주변에서 그거 받아 먹어 갖고 얘기하고 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나중에 뒤늦게 수습하고 논란 커지고. 자, 그 기득권 이야기 중에 이제 기득권이 또 좁혀보면 1% 3%만 기득권은 아니고요. 사실 대한민국 사이에 어설픈 을들끼리 기득권이 있다. 뭐냐면 집값이 집값. 네. 그러니까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 버렸어 이번에. 규제를 풀었죠. 네. 집값 떨어지면 건설사들이 망하기 때문에 그 기득권 지켜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다는 대표적인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왜 실패했느냐? 집값이 엄청 올라가지고. 근데 윤석열이 집값 떨어지려고 신용을 하니까 집값 안 떨어지게 막았잖아요. 네. 그러면 집값 떨어지면 좀 기다렸다가 집 사야지 하는 무주택자들은 뭐예요? 물 먹은 거죠.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 대책은 저는 타겟이 명확했다고 생각합니다. 둔촌 주공 재개발한 거 있잖아요. 네. 재건축. 근데 그게 지금 분양이 잘 안 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네. 그런데 둔촌 주공에 몰려 있는 건설사 몸은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타겟형으로 다 푼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핵심이 12억 이상이 중도금 대출 받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뭐 실거주 의무 제한 그 규제 완화해주고 네. 또 거기다가 그 전매 제한 1년으로 줄여주고 그러니까 완전 그 혜택이 몰리니까 지금 사람들 또 그 기사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언론에서. 네. 근데 규제를 풀어버리니까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내놨다가 집값 오르겠지 하고 걷어들여요. 그럼 집값이 다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 업적으로 집값 잡은 거라 그랬어. 그때 너무 웃겼어. 아 진짜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런데 이게 진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금리가 내리지 않는 한 금리는 더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한두 번 내리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둔촌 주공이 소위 주택담보대출로 대출을 받아도 이게 여러 명이 함께 받으면 한 6%로 예상한대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건설사들 좋으라고 규제를 다 풀었단 말이에요. 네. 문재인 정부 때 돈 10원도 없는 다주택자들이 그 빚이 걸려있는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다시 주담대를 받아가지고 집을 늘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정된 인원이 집을 수십 조 수백 채 사버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데 일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걸 다 풀었어. 가능하게끔. 다시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집값이 안 잡히면 금리. 그것도 안 잡히면 쉽게 표현해서 문재인 정부 때도 규제를 할 때 이거 했다가 안 먹히면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이거는 집값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모든 규제를 한꺼번에 풀었어. 진짜 거의 다 네. 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군다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청수 제한 없애버렸잖아요. 네.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집은 남아 돌았습니다. 근데 규제를 다 풀어서 만약에 그렇게 자기들이 방향성으로 안 가면 그중에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방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언론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아까 금리 말씀해 주셨듯이 13일에 금통위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때 이미 그 한미 금리 차이 때문에 3.5%까지 가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심지어 거기에 플러스 알파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연동돼 갖고 대출금리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예. 그런 걸 알고 저 언론 가스라이팅에 넘어가지 말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7개월 만에 4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어요. 다 풀었다니까요. 윤석열 술 먹을 때 허리띠 풀듯이 다 풀어버렸어. 바지 단추까지 풀어버렸어. 자, 2022년 지역별 아파트값 등락률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전국 평균이 3.12% 떨어졌다 그러거든요. 이러면 이제 건설사 망한다 생각하니까 규제를 다 풀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사는 것도 그렇지만 다수 국민들이 빚 내서라도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금리 때문에 못 사죠. 집을 안 사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면 지금 심각한 곳은 세종인 거 맞아요. 세종은 상당히 떨어졌는데 여전히 오르고 있는 곳이 있고 서울이라고 해봐야 지금 호가로 마이너스 2.96% 떨어진 겁니다. 사실은 이게 10%, 15%, 20% 떨어져야 되거든요. 만약에는 3, 40%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보고 지금 규제를 다 풀어버렸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지금 기득권 이야기를 해요. 결국 윤석열은 자기랑 관련된 기득권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규제를 풀면서 자기가 기득권이면서 아까 말한 그런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득권이 집요해요.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합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고 선동하던 사람들. 막상 집값이 떨어지자 윤석열은 모든 규제를 풀어서 방어를 나서는. 이게 기득권 방어 아니고 뭐냐고. 그러면서 윤석열이 집권하고 나서 왜 저 종부세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한동훈이나 김건희가 내야 되는 종부세 훨씬 깎아줬잖아. 이게 기득권이 아니면 뭐냐고. 그게 지대추구라니까? 근데 그 지대추구를 노조 기득권 탄압하는데 용어로 쓰고 이게 무슨 저는 되게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느 순간 SPC 얘기 언론에서 거의 보도 다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치는 뭐 중대재해처벌 뭐 아예 무효화시키고 일 뭐 주 69시간이든 120시간이든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게 현실인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저렇게 막 욕망을 부추기고 대기업들 자본 끌어가려 하고 그렇게 뒤에 얽혀 있고 그리고 그걸 막겠다는 그나마라도 노력하는 야당 대표 아예 저렇게 거의 죽여버리다시피 하고 있고 이게 현실인 나라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게 참 너무 암담합니다. 그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할 때 입장문 뭐예요 낭독할 때 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바꾸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뭐 이런 네. 비슷한 맥락이 나와요. 힘없는 사람들이 잘 사는 다 같이 잘 사는 네.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그러니까 진짜 이재명 자체가 언론에 의해서 악마만 되지 않았다면 굉장한 정치인인데 물론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건 마저도 좋게 해석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열망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들이 이재명을 탄압하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언론이 언론사가 사실은 광고에 의존하죠. 그 광고 중에 상당수가 건설 광고예요. 그리고 사실은 건설업자들이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런 언론사들이 기득권화돼서 이재명이 되면 이재명 진짜 안 할 것 같잖아요. 안 네. 도와줄 것 같잖아요. 타협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타협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서민들이 좋아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똘똘 뭉쳐서 이재명 죽이기에 적극적으로 같이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득권이. 이제 골 때리는 게 또 그럴 때는 또 디테일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딱 하나예요. 이재명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뭔가 있으니까 언론이 저러겠지. 내가 봤을 때는요 지금 언론은 훨씬 더 악랄해졌어요. 네.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선을 넘어버리는 거야 이제. 네. 언론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사라지고 검찰 등이 던지는 그대로 보도하면서 단독이란 타이틀 달잖아요. 네. 정말 역겹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기득권이라는 표현을 윤석열 입에서 나올 줄은 차마 몰랐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자가 머리가 안 되니까 그런 말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보통은 찔려서 그런 말을 못 하거든. 그렇죠.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 검찰력을 손에 쥐고 있는 주가 조작을 의심되는 걸로 돈을 번 부인을 두고 있는 사람이 1,000억이 넘는 미니 신도시급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장모를 자기 가족으로 두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대 추구에
노조를 갖다 대냐고. 기득권이라니 정말 아이고. 근데 그 말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게 대한민국의 함정입니다. 오늘 또 랩이 막 술술 방언 터지듯이 나오는구나. 쇼츠 딱 나오네. 에이씨. 자 다음 주제로 갈게요.